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의 마켓캡 시총 2.1% 상승하고 비트코인 2.3% 상승해서 아직까지는 39,231불로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 반면에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다른 나라 주식시장 보면 엄청나게 일주일 동안 빠졌습니다. 보통 나스닥 빠질 때 비트코인 2배에서 3배 빠지고 알트코인 5배 이상 빠졌는데 비트코인 코인 시장 그래도 잘 견디고 있다. 비트코인 차트 보면은 39,000불, 38,000불 이 정도가 마지막 지지선입니다.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36,000에서 32,000 심지어는 2만 불대로 진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은 나스닥이 엄청 빠져야 되겠죠. 코인 시장 잘 견디고 있다. 지지선 37,000불을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등한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41,000불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39,000불을 뚫고 41,000불대에 머무르고 다시 일로 이렇게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1, 2주에 보일 것 같은데 다음 주 FOMC가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말하면 다시 한번 또 빠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갈 것인가 이제 그게 키포인트로 보겠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어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은 끝나지 않았는데 리플의 기록적인 성장 수치는 미국 외 지역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리플 고객의 99%는 미국 외의 결제이며 미국 외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XRP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2021년 초 모든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 후 미국에서 XRP 토큰의 유동성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으로 전체 업계가 XRP뿐만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있고 SEC가 모든 것을 공개와 투명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메모를 숨기고 있으며 지연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 자체가 부정된다며 불행히도 SEC가 사건을 밀어붙이려는 지속적인 노력도 여기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또한 하우이 테스트는 인식을 넘어 확장되고 있고 SEC가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션 파운더의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는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 미국 달러와 법정 화폐들이 끝없는 하락 추세에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급상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자국 통화의 구매력 감소를 통제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미국 인플레이션을 약간 억제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의 인플레이션율은 일시적으로 해결될 것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으로 돈을 잃고 있고 연준이 충분한 긴축을 하고 있는 것은 시장과 경제에 좋지 않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시장과 경제 모두 타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부터 1년 후 매우 어려운 위치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싶지만 금리가 너무 높으면 어려운 경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우려들이 현실화되면서 사람들은 돈의 근본적인 본질에 의문을 제기하고 투자 마인드의 변화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통화는 교환의 매개체이자 부의 저장고이며 부의 저장고가 과연 달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도 같은 문제가 대조된다고 말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빌리고 돈을 더 소비하도록 인플레이션 시장은 사람들을 이끈다고 말합니다. 돈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를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 달러가 무엇인지 본질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낮았고 채권을 소유하고 현금을 소유하고 한 방향으로 걱정 없이 살았지만 회사들도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고 있어 재고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재고를 보유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자산과 금 두 가지 잠재적 옵션을 인용하면서
검증할 수 있을 정도로 희소한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있고 종이화폐보다는 생산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어떻게 다각화하고 달러가 통화로 남을 것인지 생각해 보면은 대체 화폐의 발전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돈들이 경쟁할 것이고 아마도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가 될 수 있고 금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머티는 주식시장 지수 대비 비트코인 차트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강세 패턴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라는 기존 통념은 이론적으로 미국 연준이 양적 긴축을 참여할 때 비트코인이 보통 주식보다 2배, 3배 더 많이 매도하고 하락해야 하지만 올해 분석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 나스닥 차트를 증거로 지적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비율은 지속적으로 건전한 저점을 더 높게 만들고 있어서 이를 고려하면 11월에서 12월 이전 저점 그리고 새로운 저점까지 48%가 증가했으므로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48% 앞서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기에는 비트코인이 다크호스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식이 절대적인 패닉 상태에 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꽤 잘 버티고 있고 올해 초부터 단기적인 가격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주식과의 상관관계에서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고래 모니터링을 하는 웨일 스테이츠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100개의 이더리움 주소의 투자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가장 큰 거래량을 정리해보면 밈코인, 시바 이누가 등장했고 새로운 암호화폐 블록 앱코인 APE 코인이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소셜 암호화폐인 앱은 새로운 메타버스 창작품 아덜사이드의 데뷔 발표 후에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샌드박스 3D 가상현실 세계 디센트럴랜드 마나 이렇게 메타버스와 밈코인이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16년 전 처음 트위터를 만든 잭 도시 전 트위터 CEO는 트위터는 항상 나의 유일한 문제이자 가장 큰 후회였다고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자신이 만들었고 자신이 CEO였지만 월스트리트와 광고 모델의 소유였고 트위터를 월스트리트로부터 되찾는 것이 올바른 첫 번째 단계라고 잭 도시는 말했습니다. 서비스를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제안은 올바른 첫 걸음이라고 칭찬했으며 잭 도시는 이제 트위터 이사회가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비공개 전환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후 공개적으로 머스크를 지지했다고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와 서비스는 나에게 중요한 전부이며 두 가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4월 26일 잭 도시는 누구도 트위터를 소유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트위터는 회사가 아닌 프로토콜 수준에서 공공의 이익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트위터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솔루션은 일론 머스크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의식의 빛을 확장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사명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달 초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는 뜻밖의 제안을 했을 때 이사회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제안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론 머스크가 모건 스탠리의 지원을 포함한 입찰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에 이사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고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는 견해가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이사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